4월도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과 또 회원님들과 열심히 달려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3월 한 달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3월부터는 새 학기 준비로 좀 많이 달려왔죠. 새 학기 체크리스트. 이제 요 새 학기 체크리스트도 여러분 한번 열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한 학기 적응했으니까 학기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지라고 해두셨던 것들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지금 확실히 잘 적응하고 있는지 요것도 한 번씩 살펴봐 주셔야 하고요. 학교 상담 유의사항, 3월 모의고사 의미와 유의사항 우리 미리미리 준비했었는데 벌써 이제 모의고사도 끝나고 상담 잘 마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이후로도 이 3월의 강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신 준비, 수행평가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드렸고 대학별 설명에도 고려대, 이화여대, 그리고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까지 총 4개 대학에 대한 2025, 2026 비교 분석 설명회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 꼭 보시고요. 보셨던 분들도 다시 보기 하시면서 우리가 체크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들은 놓치지 않고 체크해 두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4월입니다. 3월이 새 학기 시작에 대한 적응과 그리고 우리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동안 달려가야 하는 활동을 선택하는 시기였다면 4월은 바야흐로 중간고사 대비의 달입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4월 말, 5월 초까지에 걸쳐가지고 이 중간고사 실시를 하죠. 과목에 따라서는 뭐 기말만 본다든가 수행 100%로 진행된다든가 하는 과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 중간고사 시험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 시작하고 새 학년 시작해서 처음으로 보는 정말 입시에 반영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되기도 하고 겨울방학부터 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그 준비 과정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시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월 오히려 새 학기 시작하면서 겨울방학 때 가져왔던 그 집중 정도나 학업의 정도를 학교 생활하느라 많이 좀 흔들리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친구들도 사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4월 시작한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 준다면 중간고사 충분히 잘 볼 수 있겠죠? 아이들이 중간고사에 몰두해 있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중간고사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조성해 주시고 먹을 거 뭐 다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에 부담 갖고 있는 거 혹은 좀 해이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아이들 조력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결과 예측한 거 가지고 또 앞으로 수행과 기말고사까지 예측하시면서 입시 전략도 계속 함께 세워 나가 주셔야 합니다. 3학년 분들은 마음이 조금 더 조급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역시 우리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전략도 제일 잘 준비된 거, 비슷하게 유지된 거, 혹시나 우리가 계획만큼 잘 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계획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요거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저학년 분들께서는 각 대학 목표 대학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4월 주안점과 또 4월에 우리 대입관리반에서는 어떤 강의들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조력할지 안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도 역시나 화목한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은 대입관리반 회원전용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내용은 4월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조력하실 때 활용하실 내용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분석해 나갈 내용에 대해서 함께 미리 전달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왼쪽에는 주간 계획 해가지고 4월 한 달 동안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이런 점들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제가 4월 첫째 주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해야 할 일로 가져온 것은 바로 중간고사 D-Day 체크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일정 보시고 보통 우리가 시험 준비 기간 들어간다 하는 기간 안에는 다 들어갔다는 걸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일정에 따라서 조금 일찍 보는 고등학교들도 있고 좀 뒤로 늦게 보는 고등학교들도 있고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중간고사 정말 준비한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준비 범위 안에 웬만하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에 중간고사까지 D-Day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 3월에 학교 적응하느라 바빴다면 이제 중간고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돌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D-Day에 맞춰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준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중간고사 준비 계획을 보통 학생들이 한 플러스 마이너스 4주 정도로 잡아서 해요. 조금 짧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4주 정도로 중간고사 준비 계획을 잡았을 경우에 아이들이 항상 좀 어렵게 느끼는 점은 생각보다 학교 진도가 우리가 매일 한 강씩 뭐 인강 들어야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곡차곡 같은 분량으로 쌓여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학교 분위기는 3월 초 적응의 분위기. 그래서 각종 비교과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동아리 활동 이제 막 모여서 회의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시간 참여해가지고 이제 막 활동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비교과 활동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도 뭔가 이 시험 기간으로 몰두하기에는 학교 분위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진도도 차근차근 그렇게 누적해서 나가시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지금 많이 바쁜 상황이고 이제 수행평가를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셔야 되니까 뭔가 작은 범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시험 한 2주 전쯤 되면 폭풍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확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날 수업 들은 내용을 복습하면서 내가 계속 누적 학습을 해서 시험 기간 전에는 다시 한번 반복 학습하는 요거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상황이 와요. 시험 전주, 전전주가 되면 선생님들이 폭풍 진도를 나가시니까 매일매일 누적해서 복습하기가 굉장히 벅찬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이 그래도 내가 만족스러울 만큼 나와. 혹은 어떤 과목은 내가 그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알겠어 라고 하는 학습 패턴을 이미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공부가 잘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 방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게끔 또 해주시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좀 내신이 만족스럽지 않다. 더 올려야 된다. 아직도 내 공부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요 4주 플러스 마이너스 남아있는 요 기간 동안 앞으로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폭풍 진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어준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벌어둔다. 시간을 벌어둔다는 얘기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진도가 빠르게 나왔을 때 내가 다시 볼 시간이 없으니 선생님의 진도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미리미리 시간을 들여서 해놓을 게 있으면 그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 단어 범위가 있으면은 그 범위에 단어들이 있으면은 그 단어들을 미리 암기를 해둔다든가. 그쵸? 그 다음에 수학에서 어떤 이론이나 개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미리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학원을 이용한다거나 인강을 이용한다거나 하면서 이미 체크해서 준비해 놓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더 포인트 삼아서 가르쳐 주시거나 뭐 프린트로 출력을 뭐 따로 추가해서 수업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본다. 하지만 개념 같은 건 지금 미리 해둔다. 요렇게 간다거나. 그 다음에 암기 과목이 좀 이제 암기가 좀 많은 그런 과목들은 미리미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표 암기 같은 것들을 미리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미리 벌어둘 수 있는 부분들은 벌어두고 선생님이 또 진도 나가시면서 강조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따라간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간고사를 위한 준비 과정 들어갈 때가 됐다. 이게 이번 4월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한 3주쯤, 4월 3주 차쯤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학교가 시험 기간 좀 일찍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요거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비교과 활동의 양 조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기 초에 활동을 쫙 막 이렇게 벌려놨던 것도 시험 기간 전에는 살짝 이렇게 오므려야 됩니다. 근데 이 비교과 활동 양을 조절을 할 때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교육과정 시간에 참여를 안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정해진 동아리 시간에 동아리를 안 간다거나, 진로 활동 수업 시간에 뭐 진로 수업 시간 참여를 안 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쵸? 뭐 체험학습 안 간다거나 이럴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으로 짜여져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개인 활동들이 있어요. 개인 활동. 공통 활동 우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 활동들은 지금은 좀 스탑. 4월 첫째 주, 둘째 주 지나면서 일단 스탑.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 요거를 우리가 계획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까지 한번 멈추고 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는지 보시고 거기까지 마무리 해두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계획을 세운다, 뭐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지고 어떤 틀을 잡는다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다시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 요거를 계획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각 학교마다 그 진행되는 교내 대회들 있죠? 교내 대회들. 교내 대회 주의. 교내 대회 주의.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교내 대회들이, 진행도 되고, 학교생활 기록부 우리 아이가 수상하면 기재도 되지만, 입시에는 미반영되죠? 그렇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그 항목 자체가 대학에 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수시 대입에서는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근데 학교 대회에 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대회 참여해서 수상하면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거 우수성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 혹은 우리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그런 분야야 하면서 이제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회 특징들 중에서 시험 전주까지, 시험 전날까지, 시험 기간에 걸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런 거는 후순위로 미루시거나 참여 안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고사 기간을 중심에 두시고, 이제 중간고사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은 활동들은 양 조절을 들어가서 일정 조율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에 올라가면 우리 4월의 첫 번째 강의, 주제 강의이기도 했죠? 대학별 설명의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캠퍼스가 예쁜 5월, 그리고 뭐 6월, 7월 이제 대학 선택하는 그때까지 각 대학마다 각 대학 그 본 캠퍼스 혹은 뭐 지역별로 혹은 뭐 시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이제 설명회를 많이 열어요. 그러면 그 설명의 일정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때 대학별 설명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가, 혹은 참여했을 때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는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은 제가 우리 회원 강의 39강 안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내용 또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 기회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별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하는 날짜랑 미리 신청받는 날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신청은 미리미리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입학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시면서 신청 날짜, 시간 확인해 주시고, 또 신청했을 때 우리가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 장소 확인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주 들어가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은 게,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 기준 확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평가는 교과이자 비교과이. 네. 내신이면서
글씨까지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 활동 중에 하나죠. 수행평가가 지금 학교마다 나오고 있는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하고 과목마다 알려주신 분도 계시고 안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따로 미리 언급을 안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기도 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4월이 되면 학교 알림이에 우리 학교에서 과목별로 수행평가 어떻게 진행합니다 하는 내용도 이제 공지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 내용들 확인하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 과목마다 어떤 수행평가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올라오는 자료에 보면요. 이 수행평가를 가장 높은 점수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하면 감점, 뭐가 부족하면 감점, 뭐가 부족하면 감점 이런 기준들이 다 공지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1점이라도 깎이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지난달에 수행평가 이 종류와 유형별 방법, 요거 준비 방법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수행평가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그 수행평가가 보고자 하는 역량들을 충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일단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 이제 막 시작하는 1학년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간, 엄수, 그 다음에 분량, 엄수 이런 것들 꼭 세심하게 준비해서 감점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거 당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들어가면 학교 알림이 올라오는 내용이랑 또 학교마다 나오는 그 알림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놓치지 않고 수행평가 기준 확인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 지금부터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나 우리 3학년 분들 마찬가지고요. 1학년, 2학년 분들 중에서 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아이가 여름에 이번 겨울에는 윈터스쿨 뭐 활용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이런 거 하니까 도움 된다고 해서 여름방학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간이 돼서 알아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실제로 썸머스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그런 게 좋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대 하는 것들은 대부분 신청을 빨리 시작하고 마감도 빠르게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걸 확실히 우리 애가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를 확실히 정한 건 아닙니다 하신 분들도 정보는 지금부터 모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청하는 건지. 이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3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학 선택하는 요런 내용이라든가 2학기 대학 선택 다 끝나고 나중에 면접 준비라든가 요런 프로그램들을 그때 가서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한 학기 끝냈어요. 중간 끝나고 기말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기말 성적 나오고 여름방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대학 선택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그때 프로그램도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알아보시면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아요. 어디든 다 조력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평소에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신 프로그램들은 그때 가서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내가 그때 가서 그런 걸 알아볼 수도 있게 되겠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이거를 4월에다 괜히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거 다 지금 4월부터 신청 받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대학 선택은 내년 것까지 다 지금 마감인 거 우리 함께 하시는 수피님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참고해 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 게 오죠. 우리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봉합해줬던, 잘 다독여줬던, 그냥 눈을 깍 감고 넘어갔었던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할 때가 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때도 아이들과 함께 분석할 때는 아니고 아직 아이 안 칠 때 아닙니다. 아직 안 칠 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미리 우리 아이 거를 분석을 해 두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채워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계획하신 상태에서 아이들을 만나야 우리가 너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추궁하다가 끝내지 않는 그런 회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준비를 해 두시고, 성적표 나오면 나온 대로 이제 받으셔가지고 미리 분석을 해 두셨다가, 항상 중요한 거 고3들도 지금 끝난 거 아닙니다. 고3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그거 이제 계획을 함께 짜주셔야 되는 거고, 1학년, 2학년들은 하물며 마찬가지죠. 1학년, 2학년들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쁜 과정이지만 그 시간들을 쪼개서 준비해 나갔을 때 이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것들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수긍을 할 수 있어요.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내신 준비고 수행 평가고 많은 걸 알겠는데 수능 공부도 해야지, 시간을 쪼개서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도 없고 내가 그걸 쓰면 난 정시로 갈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게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을 참 쪼개서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우리한테 어떤 활용도가 있어 라는 것까지를 같이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그래? 뭔가 좀 해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여기 지금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 방법 강의로 이제 구성을 해서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는 겁니다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승전결, 이게 이렇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이러니까 우리 애한테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까지. 그거까지 같이 여기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제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면서 비교과 활동 양 조절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4월 30일이 되면 또 올해 이 2027학년도 대학별 모집 계획안이 이렇게 착 나옵니다. 4월 마지막 날까지는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집 계획안들이 쫙 이제 나올 거예요, 대학마다. 그래서 2027학년도 모집 계획안이 나오면 목표 대학들 일단 입학처에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역시나 작년하고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제 큼직한 사항들은 하나씩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대학별 모집 계획안은 저도 지금 또 2025와 2026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 계획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 대학의 학생을 어떻게 뽑겠다고 하는 그 큼직큼직한 전형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모집 단위별로 몇 명을 뽑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면접 날짜는 뭐 언제예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최종 모집 요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학생을 종합 전형으로 뭐 서류 본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방법들이 완전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7학년도 모집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 내용들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1학년, 2학년 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1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8 대비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 들어가고 고교학점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분명히 2027하고도 또 다른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까지 맞춰놔야 하는구나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7 내용도 같이 체크하시면서 이 대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목표 대학으로 갈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대학 설명의 활용 방법에 대한 강의, 그 다음에 중간고사 준비 과정의 중요성은 1, 2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중간고사라는 것이 숫자로 보여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숫자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중간고사는 숫자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도 진짜 우리 아이가 그 중간고사를 준비해 나갔던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가 느낀 점, 배운 점, 이런 것들도 글자로 들어가는 특기사항 내용으로 얼마든지 우리 아이가 어떤 학습자인지, 어떻게 노력하는 학습자인지,
어떤 매력을 가진 학습자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준비해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작성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같이 41강, 42강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 연구자료 읽기. 이것도 대학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방법들로 선발을 했는지, 특히나 논술이라든가 면접과 같은 대학별 고사를 운영한 대학들은 그 유형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출제했는지 그 근거들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 선행학습 연구 자료 확인해서 보시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이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 특히나 이제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애들이 좀 지쳐요. 예민해지고 지치면서 부모님들께 항상 갖는 의구심이 있죠. 엄마,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내신을 조금 더 올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쵸? 그런 얘기하면서 아직 시험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이럴 바에는 정시로 가는 게 낫겠어요. 그 얘기는 지금 나 중간고사 준비하기 싫어요 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렇지 않다. 성적 상승은 분명히 대입에 효과가 있다. 요거를 우리는 항상 이 논리적으로 잘 구성하셔가지고 지지 않는 싸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게 격려하시고, 다만 학생들이 항상 그래요. 진짜 효과가 있고 이게 내가 변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게끔 성적 상승, 대입에 진짜 효과 있나? 이 내용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테니까 요거 잘 숙지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가 의구심을 가질 때마다 그럼 효과 있지 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적 올리면 효과 없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야? 앉아봐 하셔야죠. 앉아봐. 효과 있다니까?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효과 있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 분석 방법.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면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가져와라 미리 이제 얘기해 놓으시고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 뭐가 추궁하거나 타박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모의고사 성적표 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 같이 짚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획들이 이제 같이 짜주셔야 돼요. 그 내용 이 46강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7강하고 50강에서는 대학이 평가하는 자율활동, 대학이 평가하는 동아리 활동 해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하나인 자율활동, 1학년 분들은 자율자치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좋은 기록 사례와 좋지 않은 기록 사례들, 그리고 실제로 대학에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을 대학의 사례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또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는 5월달, 5월은 활동의 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요 기준을 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매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조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력적인 세특 만들기 마찬가지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라든가 학교 수업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때 수업 자체도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나 내용에 따라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변별력 있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세특,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세특이 매력적인 세특인지 그 기준을 또 함께 설명드릴 테니 우리 아이들이 활동 주제를 정할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에 참여해서 활동을 해나갈 때 이런 모습들을 기준으로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우리가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의 비교 설명회를 진행을 했다면 4월에는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에 대한 설명회를 또 진행을 합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작년과 다르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크게 변하지 않은 것들, 실제로 이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은 이만큼의 준비를 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함께 설명드려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회원님들, 우리 아이가 이 목표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 수준까지 준비해야 되는구나. 요거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3학년으로서 이 대학들을 지원하고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형과 어떤 학과의 지원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삼는 내용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진행하는 서울대, 가천대, 연세대, 성균관대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께서 이미 선호도 조사로 선호도를 가지고 이제 인기 있게 해주신 그 상위 대학들 범주 중에서 쫙 이렇게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5년 4월의 주안점이었습니다. 4월 한 달도 여러분들 열심히 조력하기 위해서 함께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시고요. 이 내용은 저도 이렇게 출력해 왔어요. 4월 캘린더. 이렇게 출력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아이 입시 포트폴리오 파일. 네, 여기. 우리 아이 안자바 프로젝트. 우리 아이 내신 분석과 목표 대학 입시 계획안 모집 요강과 각종 자료들 이렇게 다 뽑아 두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위에다가는 이렇게 제 캘린더는 방송의 그 목차기도 하기 때문에 메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4월 달 거 뽑으신 거 이제 3월 위에다가 클립으로 이렇게 딱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파일 하나 가지고 매일매일 보시면서 오늘은 무슨 강의네. 화목한 일요일 강의. 오늘은 무슨 강의구나 같이 확인하면서 이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출력해 가지고 요렇게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 강의들 매번 어떻게 찾아와서 볼 수 있나요? 또 우리 회원님들도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채널을 또 새로운 달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리 사용하시도록 이 채널을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인멘토 한수진 유튜브 채널 홈으로 이제 오시면요. 지금 화면과 같은 요 모습 그대로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 맨 앞에 홈 화면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4월달 또 내용, 주안점 요 내용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첫 번째 탭이 매일 아침 11시 한수진 데이 브런치 해가지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순서대로 찍어서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매달 진행되는 그 내용들 한 번에 몰아가지고 이 필기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습니다. 강의 하나하나 들어오셔서 필기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좀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대입 관리반 월별 자료 다운로드 여기 가시면은 한 번에 다 모아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지난달부터 이제 2025, 2026 대학별 비교 설명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총 4개 대학이 안내가 됐고요. 이번 달에도 총 4개 대학 해가지고 지난달 이번 달까지 이제 8개 대학에 대한 비교 설명회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때 다른 필기 자료들도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겠지만 특히나 대학별 비교 설명회 한 요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강의와 자료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요 강의들만 묶어놨으니까 여러분 요 강의에서 또 한 번에 모아서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월의 강의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하나하나 펼쳐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진행돼서 1월, 2월, 3월에 완료됐던 강의들도 여러분들이 월별로 편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서 올려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캘린더의 내용을 목차처럼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캘린더 안에 제가 몇 회인지를 다 큼직큼직하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회차 강의를 월별마다 따라 들어가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된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월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의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입 관리반 오시면 마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한 강의들을 그때그때 찾아서 무한 반복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월 1주 제일 먼저 이 대입 관리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 영강, 우리 아이 대입 준비에 필요한 준비물 요거
파일 준비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39강 대학 설명회 활용 방법 진행이 됐죠. 그럼 40, 41강. 오른쪽 위에 요 강의 번호를 붙여놔가지고, 제목을 보시면서 따라오실 수도 있지만, 강의 번호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주차에 맞춰가지고 쭉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인멘토 한수진 채널 홈에 오시면 강의를 따라오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 달도 매주 토요일은 쉼 코너, 노래하는 쉼 코너를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수험피플 여러분들과 좀 쉬어가는 시간도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이 쉼 코너도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여러분 강의 이제 확인하고 나시면 제가 강의에 활용된 자료들은 바로바로 그 영상 아래 댓글에 출력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붙여둡니다. 이번에 진행한 각 대학별 설명회들도 그 영상 아래 이제 가시면 고려대학교 편 그리고 출력 자료는 제가 활용했던 필기 자료는 고화질 버전, 중화질 버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기의 사양에 맞춰서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로 붙여뒀으니까요. 여러분들 요것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 강의 하나하나 아래서 이 PDF 자료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클릭해서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열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홈에 제일 위에 가면 그 강의 하나하나로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 필기한 자료만 한 번에 모아가지고 시간 날 때 쫘라락 출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대입 관리반 월별 자료 다운로드 요리 가셔가지고 한 번에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접근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입시 조력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도움이 결국 우리 아이들 목표 대학으로 합격까지 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겠습니다. 4월 한 달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